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은 생존기계다. 우리는 지구상의 생존기계 총수나 종의 개수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생존기계는 외형이나 체내 기관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화학 조성은 다소 균일하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복제자, 즉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DNA라는 분자로 구성된 생존기계이다. DNA는 뉴클레오티드라는 분자로 구성된 긴 사슬이다. 우아하게 맞물린 한 쌍의 뉴클레오티드의 이중나선형 사슬, 즉 불멸의 코일이다. 뉴클레오티드를 구성하는 단위는 4종류다. 그 이름을 줄여 A, T, C, G라고 한다. 모든 동식물은 연결 순서만 다를 뿐 4종류를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 몸 각 세포에는 DNA의 완전한 사본이 들어있다. 마치 거대한 건물의 각 방에 건물 설계도가 꽂힌 책장이 있는 것과 같다. 책장은 세포의 핵이다. 책장에는 설계도 46건이 있고 각 건은 염색체다. 현미경으로 보면 염색체는 기다란 실처럼 생겼다. 유전자는 그 실에 질서정연하게 놓여있다. 설계도를 만든 건축가는 없다. 설계도인 DNA는 자연선택을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DNA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 하나는 복제다. 스스로 자신의 사본을 만든다. 인간은 10의 15제곱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처음 수정이 이루어진 때의 설계도 원본은 하나다. 그 하나가 분열을 거듭하면서 DNA는 거의 착오 없이 복제되는 것이다. DNA의 두 번째 일은 단백질의 제조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유전자는 신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데 그 과정은 일방통행이다. 즉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자식에게는 단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세대는 무에서 시작한다. 최근 6억 년 동안 자기 복제자는 근육, 심장, 눈 등과 같은 생존기계 제조 기술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수십만 이상의 자기 복제자가 무리를 지어 몸 하나를 제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 유전자 각각의 기여도는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다. 그러나 복잡한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복합체와 같은 집합명사를 쓰지 않고 유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성이라는 현상 때문이다. 유성생식은 유전자를 섞는 과정이다. 유전자는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 이를 인간의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23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받는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염색체의 특정한 부분은 서로 대응한다. 눈동자의 색이 한쪽은 청색, 다른 한쪽은 갈색이라 쓰여 있다. 이 중 실제 눈의 색깔로 나타나는 것은 우성 유전자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열성 유전자이다. 이처럼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부른다. 유성생식에서 염색체의 특정 부위는 청색, 갈색 등의 유전자 중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틀어 유전자 풀이라 부른다. 세포 분열은 난자와 정자를 만들 때만 일어난다. 이때 난자나 정자는 염색체를 23개만 가지고 있다. 이를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 수정이 끝난 후 시작되는 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46개 전부가 사본으로 전해진다. 이를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감수 분열에서는 부모에게서 유래한 염색체 조각이 교환되는데 이것을 교차라고 한다. 한 개의 정자 또는 난자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부모의 모자이크 유전자인 것이다. 유전자 복합체는 뉴클레오티드의 문자로 이어진 긴 끈이다. 한 개의 단백질을 지정하는 암호화된 설명서에는 단백질 사슬의 시작 메시지와 단백질 사슬의 종결 메시지가 있다. 이 시작과 종결 메시지 사이에 있는 뉴클레오티드 문자 서열을 시스트론이라고 하며 유전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전자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정의는 없다. 내가 사용하는 유전자에 대한 정의는 자연선택의 단위로서 오랜 세대 동안 전해지는 염색체 물질의 일부이다. 어쨌든 유전자는 염색체의 일부이다. 염색체의 수명은 한 세대다. 그러나 유전 단위로 생각하면 작은 유전 단위는 먼 조상에서 처음 조립되어 지금까지 전해졌고 먼 후대까지 전해질 수도 있다. 새로운 유전 단위는 일반적으로 유전 단위의 교차, 점도련 변이, 여기 등으로 만들어진다. 점도련 변이는 마치 어떤 책의 사본에 오자가 하나 생긴 것과 같은 오류다. 여비는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가 거꾸로 다시 붙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 단위를 자연선택이 선호하는 경우 이것은 미래의 개체군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만약 새로운 유전 단위가 교차로 쪼개지거나 쉽게 돌연변이가 된다면 유전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유전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는 아니지만 좀처럼 쪼개지지 않는다. 유전자는 불멸의 존재다. 아니 불멸의 존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유전 단위를 말한다. 물리적 DNA 분자는 그 생명이 매우 짧다. 그러나 DNA 분자는 그 사본 형태로 1억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유전자는 생존을 놓고 대립 유전자와 경쟁한다. 경쟁에서는 생존 확률이 높은 유전자가 오래 살아남는다. 그러므로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인 것이다. 그런데 생존 기계는 왜 유성생식을 하며
염색체는 교차하며 영원히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늙어서 죽는지에 대해 경우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인 이유도 몇 가지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 나름 훌륭한 논리를 담고 있는 피터 매더위의 이론이 있다. 성공한 유전자의 좋은 특성은 이기성인데 또 하나의 일반적인 특성은 생존 기계의 죽음을 적어도 번식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치사 유전자는 자신의 개체를 죽이는 유전자다. 반치사 유전자는 개체가 쇠약해지도록 한다. 모든 유전자는 생애 중 특정 단계에서만 몸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데 치사와 반치사 유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 선택은 치사 유전자의 작용을 늦춰주는 유전자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복제 과정이 유성생식으로 진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성이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 이를 개체 관점으로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유성생식을 가능케 하는 유전자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유전자 모두를 조종한다. 교차를 가능케 하는 유전자도 마찬가지다.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의 표면적 비합리성 해결은 비단 성의 경우만이 아니다. 예컨대 생물체의 DNA 총량은 그 생물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다. 많은 부분이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으므로 생물 개체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것은 전혀 없다. DNA의 진정한 목적은 생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분의 DNA는 희생자이거나 생존기계에 편승한 해도 없고 쓸모도 없는 길손이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를 유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자연선택이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체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체의 죽음과 번식에 따른 장기적인 결과는 유전자 풀 내에서 유전자의 빈도 변화로 나타난다. 유전자 풀은 유전자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숲이다. 옛날과 다른 점은 유전자 풀 내의 동료 유전자들과 협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